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주식 초보들도 좋은 기업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아볼 텐데요. 이제 그러기 전에 최근 경제 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멍하니 보고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이런 위기를 잘 극복을 하고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위기가 안 온다면 좋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조금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은 바로 이 좋은 기업을 어떻게 하죠? 미리 조금 골라놔야 됩니다. 이 좋은 기업들을 골라놓고 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되죠? 매수를 하면 되죠. 과거 우리 IMF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 위기 때도 어땠죠? 주식이 갑자기 폭락했을 때 우량주 같은 기업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을 매수한 개미들, 일반인들은 쉽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거를 미리미리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이제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꾸준히 말씀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나름 타이밍을 조금 잘 맞췄죠. 다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돼서 또 좋은 기업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기업을 고르기 위해서는 무슨 지식이 필요하냐? 재무제표를 보는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재무제표는 이 기업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업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성격이 어떤지, 이런 걸 알아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하는 상대를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굴을 보고, 성격을 보고, 직장을 보고,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어렵더라도 배워두시면은 반드시 돈이 되는 지식들입니다. 만일 어려우시다면은 제 영상을 2번, 3번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은 됩니다. 제가 그래도 미국 회계사를 합격을 하고 또 이렇게 책도 내고 이 책이 상도 받았는데 그 정도 실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재무제표를 어디서 볼까요? 이제 공시하는 곳에 가서 보면 되는데 거긴 너무 복잡하고 이 네이버 금융에서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네이버 금융에서 제가 삼성전자 이렇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나오죠. 여기에 밑으로 내려보면은 종목 분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종목 분석을 클릭하시고 들어가면은 이 재무 분석 또 있습니다. 이 밑에 재무 분석 보이시죠? 재무 분석을 들어가면은 밑에 이렇게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 이걸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 정말 봐야 될 거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일 처음 봐야 될 게 매출이겠죠. 이 매출이 이제 매년 얼마나 증가하고 있나, 이 정도 보면 됩니다. 혹시 매출이 갑자기 급락하지 않았는지, 급락을 했다면은 무슨 특별한 상황인 건지 이거를 알아보면 좋겠죠.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매출이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상이 없다면은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할 게 이 영업이익입니다. 많이 팔았는데 이익이 안 나오면은 또 이게 안 됩니다. 많이 팔고 재료비도 내야 되고 사무실도 써야 되고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또 변호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한테 돈 주고 무슨 용역도 맡겨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을 모두 제외하고 나서 이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이 영업이익은 세금을 내기 전입니다. 이제 아직 세금 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왔냐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얼마나 증가하고 있냐 요거를 조금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년 대비 얼마나 상승하고 있냐 이거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이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곳에서 이렇게 매출액 또 밑에 영업이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잘 벌고 있으면은 당연히 그 기업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시장이 나빠서 하락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오래 버텨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현금이 부족해서 망하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걸러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채 비율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도 네이버 금융에 가서 종목 분석 투자 지표 여기에서 이 안정성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대로 옮겨놨는데 39.92%죠. 부채 비율이 이 정도 되면은 사실 부채가 거의 없는 겁니다. 밑에 유동 부채 비율이라고 있는데 유동 부채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들입니다. 이런 거는 개인으로 치면은 카드값 이런 겁니다. 현금으로 다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몇 달 뒤에 돈 줄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는 부채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채 39% 정도에서
유동부채, 그러니까 뭐 카드값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자 보상 배율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자를 낼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 이자 보상 배율 이게 1이 안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거의 뭐 120 뭐 이렇게 되는데 뭐 많이 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1이 안 되는 기업들은 사실상 이자를 1도 낼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자인데 수입이 300만 원이다. 아니면 수입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걸로 우리가 기업이 안전하냐 혹은 좀 위험한 기업이냐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집중을 하셔가지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PS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EPS는 이렇게 네이버 금융 보면은 이 밑에 삼성전자 종목 분석 클릭을 하면은 여기 밑에 뭐 EPS 그리고 뒤에 또 설명할 퍼 이렇게 있습니다. 뭐 EPS가 6,593원이다. 뭐 이거면은 삼성전자가 1년에 얼마를 벌 거 아니에요? 그 번 금액을 주주들한테 다 나눠준다. 만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한 주를 들고 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냐 그겁니다. 내가 만일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6,593원이 나에게 떨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주진 않죠. 배당을 할 때는 다 주진 않죠. 왜냐면은 기업도 이제 투자도 하고 현금 따로 쌓아놓고 돈도 갚아야 되고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다 주지는 않는데 만약에 다 준다면은 뭐 6,593원이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 기업이 얼마나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냐? 그걸 계산한 거예요. 투자 이거 할 만한가 안 할 만한가?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막 퍼 그러잖아요. 퍼를 계산을 하면은 아까 그 EPS에서 분모가 EPS고 이 위에가 현재 주가입니다. 이제 현재 주가를 이 EPS로 나눈 게 이게 퍼입니다. 주가가 고평가됐냐 저평가됐냐 이거를 아는 겁니다. 왼쪽을 보실게요. 이 현재 주가라고 나오죠.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 퍼라는 숫자가 커지겠죠. 이게 현재 주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퍼도 당연히 올라갈 것입니다. 고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퍼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가는 고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실 때는 이 퍼라는 게 있거든요. 9.46, 업종퍼 7.99 이렇게 보면은 큰 거야 작은 거야 좀 잘 모르시겠죠. 뭐 업종퍼보다 높으면은 뭐 고평가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진짜 이 퍼가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이게 상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 퍼라는 게 막 30까지 가기도 해요. 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 퍼라는 게 낮으면은 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될 거 하나. 이 현금 흐름표를 보면 좋거든요. 사실 현금 흐름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의 대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첫 번째 현금, 뭐 두 번째 현금, 뭐 세 번째 현금, 현금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에는 재무 분석, 현금 흐름표 이렇게 들어가서 쭉 내려서 보시면 됩니다. 엄청 많이 있죠. 너무 복잡하니까 다 보지 마시고 마지막에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현금이 얼마 있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현금이 많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위기 때 살아남기가 쉽거든요. 부채가 적어도 현금이 없는 기업들도 있어요. 가끔. 매출을 올렸는데 상대방에서 돈을 주지 않아서 이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기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현금이 얼마나 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위기 때도 좋은 기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